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간의 소통이나 협상 위주의 외교활동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를 통한 이른바 공공외교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우리나라 초대 공공외교 대사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마영삼 대사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모두에서 초대 공공외교 대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공공외교가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전통적으로 외교라고 하면은 외교관, 정부, 네. 이 사람들이 만나서 협상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네.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정책을 알리고 나라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공공외교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하고의 소통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지. 우리의 외교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네.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네. 지지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요즘은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또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러한 네. 전체의 과정을 다 이제 공공외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외교가 최근 들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렇게 갑자기 무슨 필요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공공외교라는 말 자체는 네. 한 1960년대 중반에 이제 생겼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아마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공공외교라는 식의 외교 또는 소통 같은 것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겠군요. 다만 이제 냉전 기간 중에 네. 이제 이런 말이 생겨났고 그리고 냉전 기간 동안에는 서방권, 공산권 이렇게 해서 이 공공외교에 대한 경쟁이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네. 그러면 더 이상 공공외교가 필요하냐라는 네. 이제 의문에 이제 봉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말은 뭐냐면 각국에서 이제 공공외교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911 이제 네. 사건. 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자 미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당황을 하고 네. 이게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사님 나이노는 이제 세계 무역센터 복구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네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네. 이게 이제 군사력도 제일 강하고 경제력도 가장 크고 네. 또 굉장히 많은 그 해외 지원도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이미지 관리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네. 해결책의 하나로서 네. 공공외교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 공공외교가 그동안 우리가 화제가 됐던 소프트 파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셉 나이 이제 교수가 이제 소프트 파워 해갖고 굉장히 네. 많이 우리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보면은 이제 우리 외교라고 그러면은 정무 외교, 경제 외교 이 정통적으로 이 두 양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와서는 이제 공공 외교, 그러니까 네. 3대 이제 축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 외교, 경제 외교는 대체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하드 파워를
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이 스마트 파워로 외교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 파워 바로 이제 문화, 예술, 음악, 스포츠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이제 공공 외교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외교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세계의 좀 마음을 훔치는 그런 좋은 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바탕에는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나라 밖에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나마 공공외교 이제 이런 대사님도 이제 대사님처럼 이렇게 직제도 생기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나라 밖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공공외교라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네. 이 서방의 국가들이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 사람들이 프랑스어, 그러니까 언어, 그리고 네. 프랑스 문화 소개하는 데 대해서 그 외교의 중심을 여기에 두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공공 외교를 시행을 해왔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프랑스 문화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알리앙스 프랑세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프랑스 문화원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서방 국가들은 옛날부터 이 네. 공공외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왔던 것입니다. 아, 그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과거에는 뭐 분단 국가,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나라, 노조 뭐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지배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싸이엘풍도 있고 김연아 선수도 있고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보통 이제 10위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 네. 국가 이미지는 어느 정도인가? 이건 이제 여러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릅니다만은 네. 우리의 경제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라면 이미지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게 분단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 부정적인 이죠. 분단, 네. 위협, 북의 위협, 북의 위협. 그리고 북핵 문제 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상당히 우리 공공외교, 우리 브랜드 가치, 나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이 분단에 따르는 불안정한 요소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류가 이제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네. 싸이도 나오고 우리 코리안 드라마 그리고 코리안 푸드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한국에 대한 음식, 음악, 드라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스포츠까지 이제 되니까 한국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생각은 이런 한국의 이미지 전체가 네. 아마도 우리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엄연한 현실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저희들은 이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노력의 효과가 지금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를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아프리카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대선 이집트 빼고 아프리카에도 한류 열풍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지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 아프리카 그 밀림 지역에도 아마 싸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그렇군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그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이 국산이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 예. 네. 자기 집에 자기 노트북도 네.
이 국산이다 이거예요. 네. 자기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자동차 하나 사가겠다는 네. 겁니다. 대단하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상품의 그 수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네. 한국 가서 직접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사님 말씀처럼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받게 네. 된다. 예. 공공외교 대사님으로서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이미지는 뭐 대표할 만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렵죠? 그 동방의 등불로부터 이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으로 네. 됐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네. 다이내믹 코리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또 글로벌 코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 다이내믹 코리아 또는 글로벌 코리아 네. 상당히 잘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이야 한 번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평화 여유국이니까 우리가 평화라는 걸 좀 내세울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 네. 또 우리는 그야말로 그 한국전 이후에 도움 받는 나라에서 네. 도움 주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한 이미지, 네. 나눔을 하고 기여를 하는 그런 나라의 이미지는 없을까? 또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머리를 짜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미지, 네. 글로벌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우리나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아이디어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 공공외교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네. 기여해 주시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게 이제 공공외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개별 국민들이 공공외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활동이라든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큰 틀을 만들고 기획을 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네. 너도 나도 공공외교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네. 또 우리는 이제 청년 공공외교단 또는 이제 시니어 공공외교단 해서 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 시니어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저희들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모를 했었지요. 네. 국민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 네. 개인이나 또는 동아리나 외국에 나가서 또는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공공외교를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네. 5건을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네. 그분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는 한국에서 실제로 네. 공공외교를 하시는 겁니다. 네. 해외 나가시면은 우리 이제 대사관이 있고 총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나 네. 주인공은 바로 그 기획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제 그 재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 부분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네. 해서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공공외교. 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크게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상당히 놀라운 시도군요. 네, 대사님께서는 이제 공공외교 대사로 부임하시기 직전에 주 이스라엘 대사를 3년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최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 맞물려서 유태인들의 어떤 그 창조 경제가 벤치마킹 되고 있는데 중동에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유태인이 정말 어떻습니까? 네,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네. 사실상 어려운 과정을 뚫고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19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일치 단결을 해서 이 국방 문제 그리고 네. 경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창조 경제, 네. 미래 전략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창업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 개발에 네. 정부의 지원이 대단합니다. 네.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이 지원을 해서 이게 잘 되면은 그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했는 돈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것은 실패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는데 네. 보면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하다가 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내려오죠. 네. 그래서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또 다시 준비해서. 도전을 하다가 네. 날씨가 나쁘면 또 다시 내려오고 네. 가다가 또 다시 가다가 몸이 지치면 내려오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십 번을 하다가 한번 올라간다는 마침내, 겁니다. 네, 정복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실패 이게 대해서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네.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교육열 그리고 독창성 이걸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생활 습관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유태인 틀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사님께서 특이하게도 이제 팔레스타인하고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양쪽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신 적이 있죠. 네, 제가 2005년에 네.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대표 사무소를 네.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초대 주 팔레스타인 대표 직을 그러시군요. 이제 맡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주 이스라엘 대사를 맡게 되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첫 번째 제가 근무할 때는 양쪽 일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지요. 저도서도 많은 것을 그때 외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여러 양쪽에서 다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제가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랬더니만은 다행히도 네. 그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이제 시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메달을 주었고 네. 또 팔레스타인 이제 정부에서도 또 훈장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용지 덕을 발휘하셨군요. 친 이스라엘도 아니고 친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양쪽 나라에 다 그 관심과 어떤 그 지원을 얻으셨군요. 우호감을. 네, 그렇습니다. 양 정부에서 네. 처음에는 조금 미심쩍어 했었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진정성이 좀 통했군요. 예, 저는 네.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공공외교 대사님 초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위에서 보는 기대와 관심이
아주 클 텐데 앞으로 초대 공공 외교 대사님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생각에 이 네. 공공 외교라는 것이 네, 자세다, 마음의 문제다. 네,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하고 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가 진짜 멋진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생각에 이게 공공외교 싹을 트는 그 순간인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나온 게 바로 그 두 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제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그 자동차 홀짝제도라고 해서 자가용 홀짝제도라고 해서 시행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줄서기 운동, 네, 그리고 길거리 깨끗하게 하기, 네, 이게 다 캠페인을 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또 다시 옛날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우리 국가 이미지를 잘 설명을 하고 네. 또 매력 한국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공공외교인데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느끼는 거. 네. 한국 사람들 역시 질서도 잘 지키구나. 네. 한국 사람 거리 깨끗하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네. 그 판단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민들이 네. 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의 네. 변화, 네. 이 자세의 변화,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에 나가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어김없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낙서요. 내가 왔다 갔다. 네. 그러면서 누구 이렇게 네. 야, 그거 외국 사람들이 네. 한글이 이게 어느 나라 글자인지 몰라서 다행이지. 네. 이게 한국 글자라는 거 알면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또 그런 일이 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쇼핑몰에서 네. 그런 자세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조심을 하면 네.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이제 네.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네. 굉장히 중요한 공공 외교의 대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매일 핸드폰을 갖고 자기 고향에 연락을 합니다. 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요새는 또 인터넷으로 하니까 네. 돈도 안 들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그 사람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보내는 첫 번째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최천병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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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근데 네. 아주 유감스럽게도 네.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 외국인들이 네. 돌아가서 반한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네. 가슴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 네. 한국이 진정으로 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네.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공외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자세로서 네. 해외에 나가서 또는 한국에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노력하시는 것, 그게 공공외교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미디어에서 뭐 공공외교, 공공외교 이렇게 많이 이제 접했습니다만 오늘 대사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제 비로소 뚜렷하게 공공외교란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윤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공외교는 국가 이미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국가의 호감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동참하셔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보다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